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요즘에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꽤 눈에 띕니다. 저도 지금 몸이 살짝 안 좋은데 얼굴이 조금 달아오르고 약간 몸이 무겁네요. 옷을 좀 얇게 입고 다녔더니 출퇴근할 때는 제법 쌀쌀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옷 두꺼운 거 잘 챙기시고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뉴스를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화웨이에게 패널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 뭐 거의 극에 치닫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은 지금 화웨이와 거래가 끊겼죠. 심지어 미국 기업들조차 화웨이에게 공급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예외도 몇 개 있긴 하지만 거의 대다수의 기업들은 지금 화웨이와 거래가 사실상 끊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미국 상무부로부터 중국 화웨이에게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패널을 공급해도 된다, 이렇게 수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본격적으로 강력하게 제재가 들어간 게 9월 15일이었거든요. 한 달 반 정도가 됐는데 이 기간 동안에 국내 기업 중에서 화웨이에게 제품을 공급해도 된다고 승인을 받은 경우는 이번이 지금 처음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죠. 일단 이번에 공급하는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용 올레드입니다. 자, 갑자기 제가 생각이 지금 많아지는데 삼성전자와 화웨이는 강력한 라이벌이죠. 스마트폰에서 10년 넘게 점유율 세계 1위를 지켜오던 삼성전자가 불과 몇 달 전에 화웨이에게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의 제재가 강력하게 들어가면서 다시 화웨이 점유율이 급격하게 추락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삼성이 디스플레이를 화웨이에게 공급을 한단 말이죠. 자,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디스플레이를 팔아서 물론 좋긴 하겠지만 스마트폰에서 화웨이를 말려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여기서 지금 디스플레이를 공급을 하게 되면 화웨이가 또 살아날 수 있단 말이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화웨이 스마트폰이 아예 망해버리면 지금까지 화웨이에 공급을 했던 삼성 디스플레이나 모바일 D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이런 반도체를 더 이상 화웨이에게 공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로서도 사실 좋을 게 없거든요.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의 손해인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생각을 하면 디스플레이나 반도체를 그냥 안 팔고 화웨이가 망하게 하면 스마트폰에서 반사 이익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이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보면 화웨이 스마트폰이 망해도 다른 기업에서 반사 이익을 보니까 디스플레이나 모바일 D램, 낸드 플래시 이런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들은 다른 회사에 공급하면 또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화웨이가 망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연간 10억대 팔리던 스마트폰이 갑자기 5억대로 뚝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수요량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대신 화웨이가 먹던 점유율을 다른 회사가 나눠 가질 뿐이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자체의 시장이 죽는 게 아니라 화웨이가 그냥 나가 떨어질 뿐이기 때문에 다른 데 그냥 팔아먹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뭐가 이득이고 뭐가 손해인지 저도 정말 너무 헷갈립니다. 자,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분명히 미국 측에 우리가 화웨이 공급을 할 수 있게 수락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고 그게 승인이 된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삼성의 입장에서는 화웨이에게 디스플레이를 납품하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는 지금 승인이 났는데 제가 또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절대 완성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또 웃긴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아직까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미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디스플레이를 공급을 받아도 스마트폰을 조립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른 데서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메모리 반도체의 특징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95% 이상을 독점한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 마이크론도 상무부의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는 공급이 지금 완전히 끊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디스플레이는 납품을 허락을 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 관계자가 분석하기로는 대체제가 없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승인이 나지 않고 있지만, 이거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BOE를 비롯한 대체 가능한 중국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가 가능한 패널 공급에 있어서는 미국 측에서 그냥 허락을 해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전 세계 CPU 시장을 독점하는 두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인텔과 AMD인데요. 사실상 이 두 기업이 PC용 CPU는 다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도 제가 다룬 적이 있지만 인텔과 AMD가 PC용 CPU로 추정되는 제품에 한해서 상무부의 허가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급을 하고 있고, PC용 CPU뿐만 아니라 슈퍼컴퓨터용 CPU도 공급을 하는 것 같다고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미국에서 화웨이를 지금 제재를 하고 있긴 한데 완전히 말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진 않고, 어떤 부분은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부분적으로 허용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화웨이에게 CPU를 납품하는 인텔과 AMD는 둘 다 미국 기업이고, 특히 인텔은 화웨이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막말로 만약에 화웨이가 망하면 미국 기업들의 타격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강력하게 제재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그 분야를 보면 보안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그런 분야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9월 15일 강력한 제재 이후에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허가받았고, 인텔과 AMD 역시 부분적으로 허가를 받았고, 심지어 대만의 TSMC 역시 일부 제품에 한해서 화웨이와 거래가 재개됐다는 그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공감이 많이 가는데, 설령 부분적으로 일부 업체들이 허가를 받기 시작한다고 해도 다른 공급망에 있는 부품 전체가 조달이 되지 않는다면 화웨이가 세트를 만들어 생존하기 어렵다. 향후 수출 허가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제 생각과 거의 일치하는 부분인데요. 디스플레이를 받는다고 해서 스마트폰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모바일 AP도 필요하고 D램과 낸드 플래시, 그리고 수많은 칩들이 필요합니다. 그 수많은 부품 중에서 미국 기술이 안 들어간 게 과연 몇 개나 될까요? 대다수는 미국 기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심지어 팹리스의 팹리스라고 불리는 영국 암의 설계도조차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암이라는 기업은 지적 자산과 명령어, 그리고 설계도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그런 IP들을 판매를 하는데, 이런 암에서 만든 설계도조차 미국 기술이 안 들어가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독하게 마음만 먹으면 화웨이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 기술이 없이는 화웨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만약에 화웨이가 정말 망하면 미국 기업의 타격도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를 따지는 게 굉장히 지금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미국 상무부에서는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미국 기업은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도 화웨이에게는 타격을 크게 입힐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승인을 내주든 제재를 하든 할 텐데,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를 따진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요? 삼성 디스플레이 전체 매출에서 화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8%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조 5천억인데 이 정도 금액이 되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도 화웨이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반도체 업계도 이 국가 간에 그리고 기업 간에 거미줄처럼 정말 엄청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화웨이가 추락하는 게 삼성전자 입장에서 정말 무조건 개꿀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손해도 막심하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화웨이가 망하든 흥하든
어떻게 보면 뭐 그게 그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화웨이 제재가 강력하게 들어갔을 때도 그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었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한 몇 년 정도 지나 보면 득이 큰지 실이 큰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헷갈려서 가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화웨이에게 뭐 올레드를 공급하는 게 뭐 호재라고 해야 될지 악재라고 해야 될지 저도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그래도 제 생각은 조금이라도 이득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애초에 요청을 했겠죠. 그래서 저는 호재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화웨이가 뭐 망한다고 해도 삼성전자에게는 뭐 그렇게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따져봤더니 뭐 현기증이 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화웨이 제재가 어떻게 흘러가든 삼성전자에게는 그렇게까지 큰 타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